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요. 사실 제가 공부도 하지만 하고 있는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빴어요. 5월달에는 여러분 개인 사업자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바빠서 일에 치여서 제가 이제서야 끝나고 이제서야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회수어항 하시면서 여러가지 조류들이 생겨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찍겠습니다. 네, 제가 포스팅도 나중에 할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강의 동영상 먼저 찍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어항의 목적. 여러분, 해수어항 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상용. 사실 관상어 키우고 산호도 이쁘니까 저는 보는 즐거움 때문에 사실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취미가 아닌 취미가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해수어항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사이트나 해수용품 취급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졌고, 계산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그런 경제 규모도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해수어항의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사실 보존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네, 여러분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존, 자연 보호, 자연 보존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생태 환경, 우리가 관상 수조나 산호나 이런 것들 키우면서 축적된 지식이 어쩌면 관련 분야에서 실제로 학문 쪽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다루는 것도 저희는 이제 아주 특화된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코랄 리프, 그러니까 산호초 지대나 아니면 특정 관상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필요한 지식을 쌓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해수어항 하면서 처음에는 쉬웠다고 느껴져도 점점 가게 되면, 경험을 쌓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어려움들이 간혹가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어려움을 마주칠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태학적으로 요 코랄 리프라는 요 지역 내지는 우리가 키우는 그런 특화된 지역이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그런 거고, 담수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해수하시는 분들하고 차이도 나고요. 예를 들면은 여과 박테리아 내지는 암모니아 뜨느냐 아니면 암모늄 이온 뜨는가, 그것도 이제 pH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pH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약간 생태학적으로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고, 악성 조류도 예를 들면은 악성 조류를 다루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돈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참 많고요. 예를 들면은 조명, 그러니까 조명 아시죠? LED 조명, T5,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메탈 등.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조명 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여러분 산호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풀 스펙트럼, 그러니까
파장, 그러니까 자연광과 가장 비슷한 파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그런 풀 스펙트럼 조명을 쓰는데 그런 조명들이 가격이 꽤 나가요. 타이머 기능 넣고 무슨 기능 넣고 무슨 기능 넣고 이러다 보면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경제적 비용 그런 것도 있고 뭐 수류 모터나 스키머도 값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인 복잡성과 어떤 높은 경제적 비용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약간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나가면 이제 악성 조류,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악성 조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관상어, 그러니까 관상용 수조 이뻐야 되는데 보기 흉해지는 거. 예를 들면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은 블루 그린 LG라고 해서 파란색과 녹색 남조류라고 하죠. 그 한문으로는 남조류, 한국말로는 남조류라고 하는데 자주색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게 필름처럼 약간 필름 아시죠? 필름 그런 것처럼 박테리아가 이런 식으로 얇게 해서 되게 보기 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쁘게 보여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보기 흉하고 그게 계속 원치 않는 장소까지 퍼지게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보기 흉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태학적으로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키우는 거 조류랑 산호는 경쟁 관계에 있어요. 경쟁 관계, 그러니까 컴피티션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먹이, 비슷한 조명, 비슷한 환경 속에서 조류가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호와의 경쟁, 아주 좋은 상황에서는 조류랑 산호가 경쟁을 했을 때 산호가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문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생태학적 균형이 깨지게 되면 비로소 문제가 되는 어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LG들이 생기면서 산호를 침식하거나 TN이 오게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산호 있는 데까지 번져가지고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인데요. 요거는 제가 뭐 같이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된 거기에 사진도 올려놓을게요. 오실라토리아라고 요 모양이 있는데 보기 흉하죠. 이것도 보기 흉해요. 보기 흉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도포라라고 이것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녹조류인데 녹조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락 같은 데서 자라서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그렇다고 뜯어지지 않는 경우는 아닌데 잘 뜯어지긴 하는데 뭉뚱뭉뚱해서 이게 산호 옆에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진은 실제로 제가 45 큐브에서 이제 그런 거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버블 LG라고 이게 버블 알게라고도 하고 사실은 버블 LG 벨로니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린 LG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조개가 터뜨리고 꼭 여드름처럼 생겨서 풍선처럼 생겨서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집니다. 점점 더 많이 퍼져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조류 중에 갤리디옵시스라고 요거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제 수조에. 네. 지금 제 수조에 있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요것도 처음에는 라이브락 같은 데서 붙어 온 것 같은데 가만두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홍색에 이제 붉은색에 도색, 그러니까 녹색, 청록색, 푸른 계열이겠죠. 청록색, 푸른 계열의 색깔을 흡수하고 그 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조류들이니까 요런
좋고 홍조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자체가 약간 거기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레드 LG, 그러니까 홍조류 중에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코랄라인 LG, 코랄 알게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부러 키우기도 해요. 칼슘 도징. 요거는 칼슘 성분이거든요. 요 붉은색이 칼슘 성분이라서 CA를 계속 도징을 하게 되면 붉은색 요 코랄 LG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요 부분이 이제 수류 모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류 모터 같은 데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요게 모터에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계속 그게 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고 그렇습니다.